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박혜윤입니다. 지금부터 제 입시 시절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제가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영어교육과 과잠을 입고 영시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더 넓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영어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지라고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해왔던 교과, 비교과 활동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대회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였는데요. 발표를 하기 위해 대본을 여러 번이고 수정하면서 생각들을 글로 적고 말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던 것 같아요. 진로 탐색 발표 대회는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화 주제 보고서 쓰기 활동인데요. 저는 비대면 수업이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논문 형식에 맞추어 논리 전형하게 글을 쓰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사진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3년 중 2년 동안 교육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막상 직접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표와는 다르게 수업에서는 직접 대본을 보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자기가 직접 익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글을 쓰고 연습하는 것도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로 독서 PPT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저는 계속 교사를 꿈꿨기 때문에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라는 책을 읽고 이 중에서 제가 특히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나 그리고 책을 읽은 후 느낀 점 그리고 책을 선택한 이유 등을 다양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독서를 많이 해야지만 논술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물론 독서를 많이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꼭 독서량과 논술 실력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 속에 본인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진행하면 논술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은 양이라도 조금씩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논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느리게 논술을 준비한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논술은 무조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독학으로 논술 푸시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는 매년 논술 전형에 대한 정보와 기출문제, 모의논술 문제, 모범 답안, 채점 기준표 등이 담긴 논술 가이드북을 제공하는데요. 저에게는 논술 가이드북이 논술 전형으로 중앙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참고했던 2022년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논술 문제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기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풀어보고 또 모범 답안도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예시 답안을 보면서 제 답안에서 어떤 부분이 맞았는지 또는 틀렸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내용들이 되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확인하면서 제 답안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 감점이 됐을지도 저 혼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읽으면서 중앙대학교가 원하는 형식이나 스타일의 글을 채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독학 논술은 내 실력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오로지 저 자신한테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과 비교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술 가이드북을 이용한 독학으로도 논술을 준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지문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논술은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번 문제는 항상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완성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2020년 기출문제인데 정말 첫 번째 문장에 서론, 그리고 계속되는 본론이 쭉 나오고 마지막 문장에는 결론, 즉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형식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적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시문을 이해하고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중앙대학교 논술은 통합사회 과목에서 배웠던 수준 내에서 제시문이 출제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수업만 들어도 논술 공부가 저절로 되었던 것 같아요. 논술을 준비하다 보면 제시문에 어려운 내용이 나와 금방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막히고 어렵더라도 풀고 있는 논술 문제는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버릇을 들이면 시험장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혼란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습관이 정말로 시험장에서도 도움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논술 전형을 준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논술 전형이 막연한 전형인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동안 답답할 수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중앙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으니 꼭 도전해보세요. 글쓰기 연습을 자주 하는 것과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참고하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여 소프트웨어 학부, 소프트웨어 학과에 다니고 있는 2학번 임도현입니다. 이 노트들은 제가 물리학, 내신 공부할 때 필기를 했던 노트입니다. 항상 이 노트를 적을 때 선생님이 해줬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옮겨 적으려고 항상 노력했고요.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했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때 했던 과학 관련 활동 사진인데요. 정시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해서 학교 생활을 놓치면 다른 시간에 정시와 논술에 더 힘을 쏟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에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장도 받으면 뿌듯함과 성취감도 동시에 느끼면서 이 모든 게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장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풀어본 논술 기출 자료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관련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고 모번 답안까지 제공해 주어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예시 문항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논술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준비를 했고요. 시간에 맞춰서 풀어본 다음에 모번 답안과 제 풀이 과정을 보면서 제 답안과 비교하며 공부했습니다. 이건 중앙대 모의논술 기출문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이 과정을 쓰고 사이트에 올리면 채점도 해주고 답안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중앙대 논술 시험이 모의 논술과 결이 비슷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 모의 논술은 이미 마감되었다고 하는데 응시를 못한 고3 학생이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출제 문항을 다운받고 채점 매뉴얼까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시간에 맞춰서 풀어본 다음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은 내년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 모의 논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자연계 논술 문제는 한 5, 6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 모두 풀이 과정까지 합해서 답을 도출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을 시간 분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접근 방식이 생각나는 문제 먼저 풀어낸 다음 접근 방식이 바로 생각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뒤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다 보니까 시간 분배가 효율적으로 되었습니다. 과학 논술도 수능 과학과 꽤 많이 다른데요. 수능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이를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논술을 풀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진행한 것이 좋았어요. 논술은 이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수학 논술에서 미분과 기하까지 다 나오는 것 또한 중앙대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과학 논술도 2과목까지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범위가 많다 보니까 난이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수리 논술의 논제는 제시문이 길지 않고 고교 과정의 내용이 많이 나와 답안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안 스타일을 반드시 파악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논술 가이드북 꼭 보셔야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1, 2 때부터 나는 논술로 가야겠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고3 때 시작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자신감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은 고등학교 수업 과정 속에서 많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생활 때 내신에 신경을 쓰고 준비하면 그게 결국 논술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논술 가이드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모범 답안을 보면서 답안을 비교해 나가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 중앙대에서 꼭 만나요. 화이팅!